네, 코로나19 뉴스 특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.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,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,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전 10시 현재 나온 코로나19 관련 속보 내용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. 12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556명의 확진자, 총 556명의 확진자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. 사망자도 4명으로 늘었습니다. 구차장, 보면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온 거죠? 그렇습니다. 이 556명 가운데 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대구광역시로 302명이고요. 경북에서도 163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서울, 경기, 광주, 경남, 전북, 충북, 제주, 부산 등 이 전국적으로 좀 고르게 확진자가 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 대구, 경북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국을 방문했거나 특히 우한 지역을 방문한 이 확진 환자가 감염돼서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최근에 대구와 경북, 특히 이 신천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진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이 지역 감염에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백 교수 지금 어린이집 원생도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린 거 아닙니까? 예, 어린이라고 감염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. 어린이들이 그 중국 역학적인 통계를 보면은 감염은 되지만 또 감염도 좀 덜 되지만 증상이 굉장히 약하고 무증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것인데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인 경우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. 아, 몸에 복용하고 있는 예. 그 바이러스가 적다는 말씀이시죠? 예, 그래서 이것이 무증상 감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.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진단 키트가 사실은 고 수준까지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양성으로 잡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 지금 증상이 있어서 지금 들어온 아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은 나지만 아마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치사율도 낮고 회복도 바로 된다고 그러니까 감염이 되지 않게끔 차단을 잘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보면은 사망자도 한 명 더 이게 한 명인지 어제 이제 3명이었고 오늘 한 명 추가 한 명이 더 된 것 같은데 더 늘었습니다. 예, 근데 그거는 그 대남병원의 그 정신과 폐쇄병동의 그 특징인데요. 이 확진자가 감염자가 나온 이후로 상당 기간 동안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특성상 그 안에서 아주 밀폐된 상황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또 의료진도 그 안에서 같이 감염이 되고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또 더구나 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중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가능한 한 줄여주는 것이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이 폐렴이 벌써 되고 자꾸 진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사망하지 않게끔 하는 중증 필요가 있는데 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이 지금 대구 경북 지방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이송하면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생기고 또 서울 수도권 쪽에는 병원도 많고 의료 수준도 혹시라도 더 좋은 병원들이 있을 테니까 의료인도 많고요. 의료인도 훨씬 많고요. 병원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격리병원 즉 하나의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수도권을 지금 만들지는 않았지만 시급히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바로바로 헬리콥터라도 이용해서 이송하는 것이 지금은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네, 구차장 지금 네. 사망자가 4명 됐고 세 번째 사망자에 대해서는 경북 경주 자택에서 숨진 41세 남성인데 사후에 네.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확한 감염 경로가 아직은 안 나온 거죠?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신종 코로나19의 이 확산이 좀 두려운 것은 감염 경로나 유입 경로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이 세 번째 사망자의 경우에는 이 평소에 이 만성적인 기관지염을 알았다고는 하지만 어디에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역학조사에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환자가 사망하기 전에 지난 12일과 14일에 경주시에 있는 이 병원에서 기관지염으로 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이 증세가 나타났다라면 어디에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감염이 됐을 텐데 그 누군가를 이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네.
김 변호사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하루에 이 확진할 수 있는 이 검사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하루에 검사 물량을 13,000건까지 확대한다는 거예요.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최대 하루에 10,000건에서 그걸 3,000건 늘리겠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은 하루에 지금 원래 5,000건이랍니다, 지금. 근데 2월 말에 1만 건, 3월 말 건에 13,000건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데, 그런데 대구 쪽에서 워낙 많은 지금 검사 대상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0,000건에다 대구에다 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전국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. 네. 그러니까 과연 이게 대구에서 지금 검사 대상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상황들을 하루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있는 5,000건, 2월 말에 한 10,000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걸로 커버가 될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긴 하죠. 네. 네. 백 교수, 지금 이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곳이 청도 대남병원이지 않습니까? 거기가 이제 구조가 좀 감염이 취약한 구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? 예, 실제 이 건물의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꼭 경로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 안에 지금 정신과 폐쇄병동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들이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지만 의료진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의료진들이 저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또는 장례식장 쪽에 갔을 때 과연 얼마나 접촉이 됐느냐 하는 게 확실치가 않고요. 저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령의 보통 중증 질환들이 많이 있고 일반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에 입원하는 것들이 요양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환자가 나온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그 조치를 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진단도 빨리 하고 또 격리도 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진단을 그렇게 많은 사람 저게 지금 600명이 있었다고 하거든요. 그 600명하고 또 그 여러 가족들도 분명히 다 병문안도 가고 그랬을 겁니다. 주말이면은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접촉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을 지금 다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 부분들이 이 정신병원 폐쇄병동 그 안에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요양원, 요양병원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. 네. 네. 저는 구차장 좀 궁금한 게 네. 이게 정신병동이라고 하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폐쇄병동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1인실, 2인실 있겠지만 네. 다 폐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안 걸릴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보세요, 이거는? 그런데 이제 이 대남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좀 역추적을 해보면요. 이 간호사가 5명이 확진 진단을 받았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를 간호했던 분들이 감염이 된 것을 뒤늦게 안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그 정신병동에서 일했던 그 간호사들이 혹시 이런 그 환자들과 접촉하면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거 아니냐. 이런 추정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. 또 이 병원 구조에서 보면 5개의 병동이 그 새로운 조금씩 다른 병동이 하나의 건물로 좀 이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기가 완벽하게 차단이 됐는지 아니면 이 환자나 이 의료진의 이동이 차단이 된 상태에서 병원이 운영됐는지 좀 의구심을 자아낼 만큼 이 구조가 굉장히 이 병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대남병원이 그 의료진과 이 환자 또는 방문객의 이동을 통해서 이 대규모 이 감염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네, 김 변호사, 지금 이 대남병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코호트 격리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? 이번에 이 코로나19 나오고 처음 하는 거잖아요. 예,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격리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요. 이건 이제 정은경, 우리 항상 매일 브리핑하는 정은경 이 방역대책본부장이 이제 브리핑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 정신병동 이번 주에 확진자를 해당 병원 코호트 격리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가 뭐냐 또 설명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? 보니까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노출된 환자하고 의료진을 동일 집단으로 묶어서 통째로 격리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환자 따로 의료진 따로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이 이제 환자를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병동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래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거기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환자하고 의료진을 통째로 이제 따로 격리한다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? 사실은 이게 환자가 발생하면 네. 의료진이 환자를 살펴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 병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면 환자는 원래 환자고 의료진도 잠재적 환자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면
환자를 진료할 의료진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비단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병 때문에 병원을 가는 사람까지도 지금 이 의료진의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 상황이 오긴 오는데 뭐 어쨌든 이게 감염병을 일단 막아야 되니까 조금 코호트 격리라는 좀 강한 방법까지 좀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심각해지면은요, 지금 이 코로나를 전담할 의료기관을 지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의심되지 않는 일반 다른 이 병원으로 찾는 환자들을 볼 수 있는 병원을 따로 지정을 해야 된다.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, 이제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경계가 아니라 심각 단계로 격상을 시켜서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얘기가 이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의료계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이 코호트 격리 이제 보면은 뭐 얘기도 나왔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음압병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음압병상이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압력을 낮춰서 바이러스가 못 퍼지게 하는 그런 병실을 얘기하는 건가요? 어떤 겁니까? 여기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. 부족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의 숫자가 되면 사실은 음압병동에다가 격리를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. 우리나라 음압병동이라는 게 원래 공공의료에서 많이 담당을 해야 할 부분이었었는데 공공의료에는 198개밖에 없습니다. 네. 전체 1000개 약간 넘는 전체 의료 병상은 있지만 이것이 민간 의료에서 담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민간 의료기관들은 평소에 이것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. 네. 실제로 1000개를 다 채운다고 그래도 지금 환자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은 이 확진자를 격리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. 또 이 음압이라는 의미는 사실 뭐 치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음압을 유지함으로 해서 환자가 내뱉는 여러 가지 분비물이라든지 바이러스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거든요.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치료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고요.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격리되는 시설 하나하나의 입원실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미리 대비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감염병 전문 병원을 몇 개 지정한다 할지라도 이 숫자를 보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. 따라서 이 대구 경북 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빨리 이게 만들려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서 다른 질병으로 중증에 있는 사람들을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. 다른 데로 이송을 한다는 것은요. 그 담당 진료 의사라든지 이런 인력 배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 방역 당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의료 체제를 지금 어느 정도 개편을 해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아주 막중한 위기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구차장 지금 이렇게 대구 지역에 장비도 의료진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.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네. 대책반을 꾸려서 지원을 나가고 있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지금 공중보건이 51명이 지금 대구로 또 경북으로 향하고 있는데요. 지금 확진 환자들이 갔던 이 대구 경북의 응급의료센터가 지금 다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 때문에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찾아야 되는 환자들마저도 지금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.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공중보건의를 51명을 급파를 했고요. 또 다른 의료진까지도 지금 추가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네.